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16일 화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새벽에 끝난 뉴욕 시장은 3대 지수가 전부 다 그 약보합권에 마감을 했죠. 그래서 상당히 좀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시장에서 좀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급격하게 상승을 해버린 채권금리의 영향이 가장 컸다 이렇게 보입니다. 10년물 기준으로 1.623%까지 그 수익률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퍼센티지는 2.59%가 올라간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모건 스탠리가 미국 시장에 대한 그 앞으로의 상당히 그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내놓은 것도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데다가 아시지만 3일 연속 우리가 그 양봉을 그려냈던 우리 시장, 이게 이제 숨가쁘게 사실은 짧은 기간에 올라온 거죠. 그래서 우리 시장도 조심스러운 출발을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출발 당시에 약보합권에 출발을 해서 한때는 이게 3011포인트까지 넘어섰었어요. 주가가. 그렇지만 이제 후속적으로 그 매수세가 따라붙지 못하면서 결국은 그 어제보다 조금 뒷걸음질 치는 2997.21포인트, 퍼센테이지는 어제보다 0.08% 이렇게 약보합권으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그 매수 주체도 확실하게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간다 이제 예단하기는 상당히 힘들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할 때는 약간 그 매도세 쪽에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바로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순매수 규모를 늘려가서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 2,400억이 넘게 순매수를 했고 오전에 한때 좀 비교적 강한 매수세를 보였던 개인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순매도로 돌아서서 오늘은 코스피에서 1,4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습니다. 이제 특이한 것은 뭐냐면 금융투자는 기관 중에서 좀 샀는데 반면에 연기금은 매도해 놨었어요. 연기금이 1,000억 넘게 팔았네요. 그래서 오늘 기관이 총 1,098억을 순매도한 거로 집계가 되는데 그중에서 1,000억 정도는 연기금이 팔았습니다. 예. 그래서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서로 좀 엇갈린 그런 행보를 보인 오늘 하루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강보합권에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지속적으로 지수가 어제보다는 플러스 상태를 그대로 장이 끝날 때까지 유지를 했어요. 기관은 팔고 개인은 사다가 다시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중립을 지키다 순매수 쪽으로 돌아서는 그런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장이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국인들이 750억을 코스닥 시장에서 순매수를 했고 개인은 310억 정도 순매도를 했고 기관은 245억 정도 순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미국 시장에서 러셀 2000 같은 게 좀 선방한 것과 또 연기금이 코스닥에서는 좀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어요. 특이하게. 그래서 오늘 연기금은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고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간 이렇게 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일 연속해서 양봉을 그려내는 비교적 기술적으로 보면 상당히 그 모양을 갖춰가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을 좀 보면 누가 뭐래도 메타버스 관련된 제가 디지털 라이프라고 이렇게 카테고리를 짓는 메타버스 NFT 또 여기에 게임주 이런 거죠. 그래서 게임주 같은 경우에 DOU는 그 플랫폼 사업, 메타버스의 플랫폼 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성장성을 높이 평가받고, 그래서 이제 기대가 커서 그쪽이 좀 강했고, 펄어비스도 검은 사막 PC 버전, 이거를 중국에 수출한다, 이런 이제 소식이 들려오면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원래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메타버스 NFT,
거기다가 요즘에 이제 최근에 제일 갖다 적용시키기 좋은 그런 섹터가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디지털 삼합이죠. 예. 우리 뭐 홍어 삼합 이런 거 얘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메타버스, NFT, 게임 이게 이제 오늘도 시장을 앞서서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였습니다. 다시 순환. 그다음에 이제 그 미국의 전기차 리비안, 리비안 관련주 이건 이제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리비안도 4거래일 연속해서 지금 상승을 해서 4거래일 만에 공모가에 거의 이제 더블에 육박했어요, 주가가. 그 시총도 1463억 달러. 예. 그 자동차 업계 시총 3위에 이제 랭크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 리비안에 관련해서 수혜가 기대되는 그런 것들이 오늘 또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2차 전지나 이런 거 할 때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은 이제 폐 배터리 관련해서 좀 움직였어요. 스위스 노스볼트가 여러분 아시죠? 노스볼트 스위스에 폐 배터리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예, 이런 이제 소식 때문에 관련주들이 오늘 올랐는데 이 폐 배터리는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는 기존에 있는 그 내연기관 자동차를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기차 같은 경우 내연기관은 뭐 엔진을 그 정크필드라고 그러죠. 엔진을 이제 그 중고차에서 갖다가 뭐 다시 쓴다 이런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배터리 같은 경우는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거랑 조금 감이 달라서 SK 이노베이션도 그렇고 LG 엔솔도 그렇고 뭐 하여튼 국내 그 배터리 회사들도 이 폐배터리 재활용하는 거, 폐배터리는 재활용하는 게 이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죠. 예. 그런 시장에 이제 진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이미 했잖아요. 근데 그 뭐 보도에 의하면 이 폐배터리 시장, 그러니까 이게 폐배터리 이러니까 좀 느낌이 이상한데 이게 세컨핸드죠. 재사용이죠. 재사용 배터리 시장이 현재는 1.2기가 정도 규모인데 이게 2030년에는 136기가 정도, 그러니까 한 110배 이상 이렇게 급팽창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그것도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쪽이랑 좀 달라갖고 배터리 부분은 이게 폐배터리라기보다 재활용 배터리, 재사용 배터리 이런 의미로 우리가 파악하면 나름 상당히 그 설득력이 있는 그런 겁니다. 그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화상으로 미국, 중국 그 정상회담이 오늘 아침 8시 45분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뭐 기조연설 모두 발언하고 나머지는 이제 비공개로 했다 그랬는데 뭐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을 인정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의 그 독립 이걸 이제 원치 않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중국이 좀 얻은 거죠. 그러자 이제 중국에서는 이제 대만이 미국도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대만이 계속해서 뭐 독립한다고 막 이렇게 난리치고 레드라인을 넘으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도 나오고 뭐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앞으로 이제 이게 미중이 조금 화해 무드로 가는 뭐 이렇게 반발자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그 코스피 시장은 조금 약보합, 뭐 코스닥은 조금 강세, 뭐 이렇게 이제 시장이 끝났지만 전체적인 시장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별 시장에 큰 움직임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 순환의 계속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 이제 뭐 알려드리면 저희 이제 100만 개면은 별로 그런 분 안 계셨는데 요즘에 댓글 이상하게 다는 분이 자주 출근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분인지 알고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제 딴 게 아니라 그 우리 당원분들이 그 자꾸 댓글 달지 마세요. 댓글 달면 그분은 좀 약간 그런 게 재밌어서 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뭐 이 양반 하나만 한 소리를 오늘도 하고 있네 뭐 그런데 이제 그분이 쓰는 하나만 한 거는 매일
컨트롤 C, 컨트롤 V, 이거 똑같은 말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우리 당원분들이 뭐, 그러지 마시라는 이제 그거 하면, 이게, 예, 제가 이제 이 구글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제가 신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신고 몇 번이 되면 아마 그분은 댓글이 차단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 해도 제가 그거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예. 요새 날이 추워져서 그러나요? 그런 분 안 보이시더니 갑자기 또 이상한 분이 또 나타나셨어요. 먼저 하던 분이 이름 바꿔서 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냥 전 재밌습니다. 그런 분이, 예, 그런 분이 가끔씩 나오는 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네. 시장 얘기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이거를 이제 뭐 김작가 TV나 8.15 모니터 이런 데 나가서도 제 나름대로 이건 디지털 라이프라고 제가 이거를 규정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어저께도 제가 그랬죠. 이슈 순환이 좀 계속될 거다. 그런데 그런 단순한 이슈로 보는 차원을 조금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메타버스, NFT, 뭐 게임 이렇게 이제 축이 잡히지만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것들이 개념 정리가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가장 빨리 적용돼서 우리가 현실감 있게 인식하기 좋은 산업이 게임 산업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게임머니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건 금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앞으로 우리가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제가 한번 8.15에서 말씀드렸던 아파트 매매를 할 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등기부 등본 있잖아요. 등기부 등본. 그게 NFT예요. 대체 불가능 토큰. 그러니까 NFT 같은 형태로 등기부 등본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101호다, 102호다, 똑같은 평형에 똑같이 생겼어도 그게 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유한 그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매매했는데 아파트 대금 지불을 크립토 커런시, 디지털 자산으로 하고, 암호화폐로 하고, 그 다음에 그 등기 권리증은 NFT로 받고,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그게 우리한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시장이 순환이 된다. 이 얘기하고, 이 메타버스를 포함한 이 디지털 라이프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이걸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먼저, 이슈 순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죠.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제가 말미에, 이렇게 강하게 못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5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단기 하락 추세 선하고 하방 경직선이 지금 만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시장이 이렇게 위로 팍 튀어서 간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확률적으로 굉장히 낮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 수급 상태를 조금씩 개선시키는 그런 상황이 전개돼야 된다. 그 얘기는 이제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이번에 또 한 번 2,900 갔다 왔지만 2,900에서 3,000까지는 빠른 스피드로 회복이 돼 3일 만에 올라왔지만 다시 여기서 3,050, 3,100을 갈 때는 스피드가 떨어진다. 확실히 떨어진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 다만 한 가지 우리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진짜 엄청난 메가톤급 호재가 시장을 빵 하고 쳤다. 그러면 그거야 시장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미국, 중국의 정상회담 이 정도 모멘텀 갖고는 이 시장을 그런 식으로는 못 돌려요. 이건 강력한 재료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뻔한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화상회의 하는데 첫 번째 아니에요. 전화 통화만 하고 양국 정상이 화상이지만 정상회담한 건 처음이니까 우선 처음에 각자의 입장 차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입장 차이를 상대방한테 전하는 데 주력하겠죠. 그러니까 무슨 합의를 끌어내거나 이럴 단계는 아니죠. 아직은 그런 게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각국의 입장을 재확인하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가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을 에워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렇게 해소되는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빨리빨리 해소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하나도 아닌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뭐 미국과 중국이 그래 막 이렇게 해서 우리 흔한 말로 깐부 먹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상상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보다 냉랭했던 게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왜냐하면 시진핑도 이제 이번에 6중전이 끝나고 뭔가 자국 장악이 좀 확고해지면 조금씩 이제 나아질 수 있는 거죠. 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도 중국하고 그렇게 계속 맞서면서 하는 거 뭐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 어떤 큰 변화를 기대한다. 이건 좀 넌센스죠.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시장이 어땠냐면 특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실적 시즌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은 실적들이 좋아갖고 그래서 이제 그 실적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실적이 이 인플레이션을 덮고 있었어요. 실적 잔치하느라고 인플레이션 갑자기 인플레이션이 터진 게 아니라 이게 덮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지난번에 이제 CPI가 이 트리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이 연준이 늘 얘기해 오던 것처럼 이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일시적인 것이다라는 거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이게 진짜 일시적인 거야?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시장에 영향을 주는 게, 그럼 연준이 이런 연준 주장대로 일시적이건 아니건 이런 인플레이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상당히 그때그때 움직일 거다. 어제 같은 경우만 해도 10년물 금리 1.6% 이상으로 탁 튀니까 바로 시장에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이제 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그 자기가 가진 주식이 오르길 바라고 또 시장이 좋기를 바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뭐요? 그건 바람이죠. 기대죠. 근데 그거가 현실화될 거다라고 굳게 믿는 그런 우울을 범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이런 거죠. 초지일관 시장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많이 하는데, 그 믿음도 허황되면, 믿음이라는 게 무슨 객관적인 뭐가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믿어서 난 그냥 난 이 주식에 목숨 걸어서 이 주식이 너무 좋아서 이제 그냥 고다, 이게 계속 그렇게 하는 게 주식 투자 잘하는 거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하고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은 꿈은 이루어진다 이래서 그런 꿈을 계속 막 정당화시키고, 그러면서 그게 이제 팩트로 일어날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이런 거는 사실 좀 위험한 거죠. 특히 이제 요즘 같은 시장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시장 상황이 확 바뀌었다.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러면 바꾸면 돼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은 오전에 했던 생각하고 오후에 했던 생각하고 행동이 다를 수도 있어요. 시장이 달라지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많이 쓰는 말 중에서 유명한 말 있잖아요. 군자표변. 우리가 이제 군자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노노나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군자는 의연해야 되잖아요. 그죠? 군자는 이렇게 쉽게 막 뭐가 바뀌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주식시장에서 군자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 대응 방법을 표범처럼 변화시켜야 된다 해서 주식시장에서의 군자는 군자 표변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우리가 아무리 상상하려고 그래도 상상하지 못했던 갑자기 그런 상황이 와서 주식시장이 갑자기 바꿔져 버린다. 그럼 그냥 제일 편한 게 뭐냐? 그냥 내가 바꾸면 돼요. 내가 거기에 빨리 바꾸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잘하는 방법은 항상 그런 생각, 그러니까 고정적 사고나 고정적 트렌드나 고정관념이나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자기의 정치적인 성향이나 가치관이나 이런 거는 막 바꾸면 안 되죠. 그거 바꾸면 사람이 좀 이상해 보이죠. 예. 그렇지만 주식시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주식시장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전통적인 그런 주식을 막 하다가 이거 아닌가 봐. 이래가지고 그거 얼른 팔고
이슈 주식으로 갔다 그래서 뭐 정치인이 정당 옮기는 것처럼 비난받고 그러는 데가 아니거든요. 주식시장은 상황이 바뀌면 그냥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그걸 머리에 두고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이슈가 순환되는 거다. 그래서 순환을 조금 더 따라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해보시오. 그 다음에 이 메타버스. 이 메타버스 때문에 이게 참 문제예요. 이거 저는 이제 이건 메타버스라고 한 군데 이렇게 축소시키지 않고 개념을 디지털 라이브다. 이렇게 보는데 메타버스, NFT, 거기에 이제 뭐 게임, 엔터, 컨텐츠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확산세가 굉장히 뭐 무궁무진하다고까지는 볼 수 없지만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생활이 그런 쪽으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변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나시잖아요. 비트코인 가지고 그 사기라고 막 그랬다. 지금 뭐 비트코인 없어서 그렇죠. 사기라고 그러면 지금 누가 미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커다란 흐름의 변화의 축에 이게 들어가 있다. 이게 메타버스, NFT 그게 이제 활용되는데 게임, 엔터, 컨텐츠, 또 어떤 플랫폼 기반으로 이런 것들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새로운 변화에 대한 거는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궁금해 하셔야 돼요. 이게 뭐지? 어떻게 변하지? 근데 이거는 나 잘 모르니까 안 하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 심지어 제가 그 브런치 카페에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강의한 게 3개월이 넘었어요. 예. 3개월이 넘었어요, 그때. 예.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댓글 달리는 거 보면 항상 이러신단 말이에요. 이거 올라서 지금 사도 될까요? 무서워서 못 샀어. 근데 떨어지면, 이제 떨어지는구나, 얘가. 그래서 막차 탈까봐 못 샀어요. 근데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배 아파요. 약 오르고.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고 제 책도 그렇잖아요. 주식 투자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 투자는 새로운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해야 돼요. 주식 투자 잘하려면. 그럼 그게 왔다. 그러면 이건가 봐 이러고 거기다가 몰빵을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일부를 이쪽에 좀 걸어놔 봐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1년에 이런 디지털 라이프에 관련된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떨어질 때 좀 사시라. 얘네가 계속 가지 않아요. 이렇게 많이 간 것 같지만 계속 가지 않고 계속 떨어졌어요. 제가 10월 초에 그 메타버스 잘 모르시면 개념 정리도 안 됐으니까 ETF 하십시오. 국내 ETF 얘기입니다. 코덱스 같은 거. 그거 하시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신 분들 지금 40% 넘게 이익 났죠. 이런 장에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때 있는 돈을 닥닥 긁어서 거기다. 그건 또 아니죠. 그건 후행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고. 일부를 그렇게 할 수 있으셨어야지 된다. 근데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게. 높으면 높은 대로. 그러면 이게 가다가 디지털 라이프가 갑자기 이거 다, 우리 없던 걸로 해. 이렇게 세상이 거꾸로 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내가 언제 들어가느냐? 그냥 떨어지는 날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날 사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예를 들어서 50 기존에 있고, 아마 그 기존 메인 포트폴리오에는 메타버스나 NFT나 관련된 게임, 엔터, 컨텐츠 이런 거 잘 없으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현금 중에서 한 10%, 15%, 많게는 20% 이런 거를 일부 들어가서 트레이딩도 좀 하시고 또 그냥 좀 한 10% 이내에선 그냥 끌고도 가보시고 이렇게 하셔야 이 새로운 거에 대한 감각을 익힐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또 하루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거 다 안 되고 대형주가 간다 막 이러고 지금 대형주가 가고 이게 가고 그럴 수 있는 시장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순회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을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시장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런 때 새로운 거에 대한 거를 좀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냐. 그래서 괜히 떨어지면
그거 봐 이러고 그랬다가 또 올라가면 또 무섭기도 하고 또 약 오르기도 하고 배도 아프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주식 투자를 내내 그렇게 뺄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주식 투자를 그렇게 뺄게. 그러니까 제가 일부 트레이딩이라는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렇게 하신 분들은 전체 100%는 아니지만 한 10% 중에서 이쪽에 관련된 거 진짜 벌써 40%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런 댓글도 있어요. 그럼 현금을 언제 쓰냐? 도대체 언제 늘리냐? 현금을 언제 쓰냐가 아니라 언제 주식 비중을 늘리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 어떤 주식을 늘리냐가 중요한 거지 현금을 언제 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주식 비중을 늘릴 때는 아니다. 다만 트레이딩 전략으로 뭐 이런 것들을 이슈를 따라서 그거는 좀 해봄직하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현금이라는 최고의 종목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한 거예요. 저도 뭐 몇 개월째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답답하지만 아닌 건 아닌 거죠. 그렇죠? 제가 답답하다고 이제 삽시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아닌데, 아무리 봐도. 그게 이제 백만개미 특징이죠. 뭐 저라고 꼭 맞을 수는 없지만 저는 보이는 대로 그냥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정리되겠습니다. 아직도 순환은 끝난 거 아니다. 시간은 좀 걸릴 것이다. 내일 또 시장 끝난 다음에 정리해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